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푹 주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덕택에 좋은 꿈 꾸고 푹 좋은 꿈 꿨습니다. 자, 오늘은 꿈에 대비 좋은 그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일부 조정이 약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기술주들의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기술줄도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등락폭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부 등락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정확하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지면 주스 담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자 단순한 전략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등락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기업의 뭐 성장성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늘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오래간만에 현대차와 관련된 그전에는 현대차 저도 한 10% 정도는 투자가 들어가 있지만 현대차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얘기는 못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현대차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삼각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각편대라면 주로 삼성, 현대,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022년 자동차 반도체 초대박 시작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성은 늘 반도체를 만들어 왔지만, 그리고 전장과 관련해서 향후 M&A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향후에 뭐 커다란 M&A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 역시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커넥티드카죠. 이 커넥티드카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랑 같이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한 상태인데, 커넥티드카 운영체계 OS죠. 현대차가 그 엔비디아하고 같이 개발한 그 커넥티드카 운영체계를 2022년에 현대차가 전 차종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엔비디아하고 같이 개발한 그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죠. 이 반도체 역시 엔비디아가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그 GPU죠. 이 자동차 반도체를 전량 수주를 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커넥티드카가 현대차와 관련돼 있겠지만 물론 전 세계 그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미래 자동차 시장 역시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역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넥티드 카가 뭔지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최신 커넥티드 카가 최신 정보통신기술 ICT입니다. 그걸 결합해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그 차량을 말하는데,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연결돼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죠. 그러한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는 4G 통신을 장착한 자동차가 확대되면서 고속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운전자, 탑승자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커넥트카는 좀 몇 년 전의 뭐 일이지만 최근에는 5G가 대세죠. 물론 5G 통신과 관련해서 5G와 관련된 그러한 커넥티드카가 아마 향후에 대세가 되고, 그 미래에는 6G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커넥티드카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만큼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 현대차의 그 정의선 부회장이죠. 개방형 협력, 모빌리티, 삼각편대를 구축을 한다는 말인데, 물론 삼성, 현대, 엔비디아입니다. ICT, 정보통신기술 기업보다 더 ICT다운 기업이 돼야 한다. 정의선 부회장이 한 말이죠. 지난 2018년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죠. CES 2018년 전시장에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 그리고 GPU, 즉 그래픽 처리장치 세계 1위 업체인 그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 협력으로 이를 증명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재계에서 그 미래 모빌리티 시장 장악을 위해서 정 부회장이
개방형 협력 전략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IT 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협력으로 K 모빌리티 중심축 역할을 할지 관심을 쏠린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GPU 시장 점유율 1위인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한 그 커넥티카 운영 체제를 오는 2022년부터입니다. 출시하는 전 차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 엔비디아가 세계 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텔과 마찬가지로 GPU 시장에서 8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오늘 주가는 떨어졌죠. 또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PU가 CPU의 도움 없이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칩인데, 처음에는 그 게임 그래픽 성능 향상을 위해서 등장은 했죠. GPU가 이후에 그 공간 정보와 빅데이터라는 그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은 자율주행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번 협력으로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공간 정보 처리 능력을 확보하면서 엔비디아는 완성차만 가질 수 있는 그 커넥티카 관련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경쟁사보다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관련 경쟁력을 키우고 엔비디아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상당히 중요하죠. 재계에서 이번 협력이 그 삼성전자하고 연대로 가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쓰는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로 생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란 얘기인데, 업계에 따르면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그 지포스 RTX 30 삼성전자의 8나노 파운드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거죠. 현재 그 업계에서 그 8나노 이하 그 공정을 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정도인데, 현대차에서 거부하지 않는 한 굳이 현대가 대만의 파운드리에 위탁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정의선 그리고 이재용 이러한 관계만 보더라도 저는 완전히 둘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 결코 현대차는 대만의 TSMC에 물량을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그 거부하지 않는 굳이 대만 업체에 관련 반도체를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최근에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보여진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회장 간의 그 끈끈한 우정도 현대차와 엔비디아,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 모빌리티 연대 구축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또 2022년 아직 다가올 몇 년 안 남았죠. 곧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그 GPU의 그 자동차 반도체 벌써 뭐 수주를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기대감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역시 그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그 청사진을 그리고 있죠. 두 사람이 앞서서 그 전고체 배터리 미래 친환경차 관련 그 기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양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서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그 협력 방안까지 논의한 바가 있는데, 벌써 그 기업의 최고 우두머리는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 회장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그 연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그 우정을 보여줬죠. 그리고 양사 간의 그 이해관계 역시 그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미래의 그 모빌리티를 위한 양사 간의 협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의 경우에 지난 2005년도죠. 현대오토론이라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랑 반도체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하죠. 이 자동차 그 반도체 팹리스를 만들어서 자동차하고 IT 융합 경쟁력을 키우는 중이고, 삼성전자도 역시 하만 인수와 그 전장 사업팀 신설을 하는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전장 사업을 4대 성장 사업으로 점 찍어 놨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의 경우 그 지난 2018년 자동차용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브랜드죠. 자동차 전용 엑시노스 오토, 그리고 이미지 센서 브랜드, 그리고 아이소셀 오토 이렇게 출시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는데, 한때에는 그 피아트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부품사인 그 마그네티마 랠리의 그 사업을 일부 인수한다는 소문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일단 굵직한 삼성전자의 그 지금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그 굵직한 M&A를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그 반도체 시장 전망 역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는 엄청나게 시장이 밝습니다. 그 시장 조사 업체인 그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한 7% 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는 한 2026년이죠. 향후 지금 올해로부터 한 5, 6년 뒤면 676억 달러, 약 75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까지 이를 전망인데 올해는 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그 완성차 시장의 그 침체로 잠시 주춤은 했죠. 그리고 코로나 언택트 열풍에 힘입어서 다시 반등하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향후 정책적인 거 좀 기추가 주목은 됩니다. 그리고 한편 업계에서는 그 최근 4대 그룹 총수인 만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정의선 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K 모빌리티 연대가 계속해서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죠.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 지난 9월 이후에 그 2개월 만에 그 지난 5일이죠. 서울 광진구 그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4대 그룹 모두 그 친환경 그 커넥티드가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5G 차량용 통신까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협력 가치 자체가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미래 전기차와 관련한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함께 계속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잘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하락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거기에 뭐 너무 또 마음 졸여서 또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오후에 그 장이 마감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